대협 시청자 하이스틸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하이스틸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서 알고 계셔야 되는 이슈와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들 전달하는 멘토 이진욱입니다. 자, 우선 하이스틸이 시간 외로 상한가에 들어가게 되면서 축하한다라는 말씀 먼저 전해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주분들 굉장히 축하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사실 이 스틸 관련주 그리고 철강 관련주들이 굉장히 애를 먹였어요. 사실 시황 자체도 굉장히 안 좋을 뿐더러 뭐 주가나 또는 이슈가 있더라도 잠깐 반짝하다가 또 내려가고 이러한 부분들이 많았어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 번 더 축하드리면서 오늘 왜 시간 외 상한가를 가게 됐는지에 대한 이유들 또 살펴봐야겠죠. 제가 앞전에도 전달을 해드렸지만 현재 미국과 철강에 대한 관세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관세가 드디어 내일 좀 발표가 나올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이슈 전반적으로 오늘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관세에 대한 배경과 이유 이런 부분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길게 끌지 않고 핵심만 딱딱 짚어서 여러분들과 재밌게 얘기해 볼 테니 집중하시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자 이슈를 보게 되면 이 바이든이 14일이면 내일이죠. 이 내일 중국에 대한 관세 인상을 발표할 것이다 라는 소식이 오전부터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해당 이슈 때문에 주가가 오전부터 조금씩 들썩였었어요. 그래서 차트를 보게 되면 오전 10시쯤에 해당 이슈가 나오면서 한 차례 좀 상승을 보였다가 이제 당장 내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종가 관리를 하는 조금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이 하이스틸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종가만 되면 사실 계속된 하락을 보여주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가에 끌어올리게 되면서 사실상 내일 발표를 위한 일정으로 좀 주가가 많이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선은 앞전에도 나온 내용을 보게 되면 현재 중국의 기존의 관세가 7% 정도 부과가 되고 있었는데 이거를 25%로 3배 이상 지금 철강 부분에 있어서는 끌어올리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내일 발표 내용을 봐야 되겠지만 요거보다 이제 관세가 기존 25%보다 더 나온다 이렇게 보게 되면 아무래도 주가가 한 차례 더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요거보다 조금 더 작게 나온다 이러면 아무래도 뭐 단기적인 제로 소멸로 빠질 수도 있다 뭐 이런 관점들이 존재할 것 같습니다. 이번 관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철강뿐만 아니라 이런 전기차, 알루미늄, 뭐 의료 약품까지 해서 정말 많은 사실 뭐 수입하고 있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관세 조사를 해서 매기겠다라는 게 현재 바이든의 입장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왜 지금 바이든은 이런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크게 매길까? 해당 배경을 보게 되면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성장률을 막기 위해서 이 제조업 투자 부분에 있어서 보조금 강행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4년도 1분기 GDP 성장률을 보게 되면 이 제조업 투자 부분에서 9.9%로 강세를 보여줬었다. 이 말인즉슨 막대한 투자로 인해서 싼 가격에 물건을 찍어내고 있다. 근데 이 찍어낸 물건을 사실상 소비를 해야 되는데 자국 내 경기가 내수 소비가 안 좋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각국으로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값싼 중국산 철강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자국 내 산업을 보호하겠다라는 명목하에 무역법을 이제 거들면서 관세를 크게 부과하게 됐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내일 이제 발표를 봐야 되겠지만 현재 이 관세 부과뿐만 아니라 이 전면 수입에 대한 금지 조치까지 현재 나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전면 수입까지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뭐 추후에 만약에 더 상황이 악화되면서 전면 수입까지 하겠다, 금지하겠다 뭐 이런 소식이 들려오면 한 차례 더 주가 상승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우리가 알고 계시면 좋은 실마리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국 증시 영향은 어떻냐? 이걸 보게 되면 우리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2018년도 이제 트럼프 집권 당시였죠. 그때 이제 자국 철강 업계를 보호하겠다라는 명목하에 이 물량을 제한하는, 즉 철강 232조 쿼터 축소 카드를 꺼내 들게 됩니다. 현재 바이든 같은 경우는 이 쿼터 축소가 아니라 이 고율 관세 카드를 꺼내 들었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트럼프 정권 때 쿼터 축소 카드를 선택을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 철강 같은 경우에는 이 17년까지 약 383만 톤 까지를 수출했는데 해당 이슈 때문에 21년도에는 200만 톤까지 줄어들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쿼터제 운영으로 인해서 즉 수입하는 물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중국에게 아무리 많은 관세를 미국이 부과한다고 한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수혜는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뭐 실질적인 수혜가 있든 없든 간에 그냥 반사이익으로 테마성으로 조금 주가가 많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하이스틸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 현지 유통업체인 이 중국형 각간을 또 수출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아예 연관이 없다 이렇게 보이진 않거든요. 근데 또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이 최근에 미국에서 이 알루미늄 압출체 관련된 반덤핑 예비 판정 결과를 발표했었는데 여기에 기존에는 우리 지금 철강이랑 똑같이 중국만 이렇게 관세를 포함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한국 역시 같이 포함이 됐었던 결과가 있습니다. 불과 며칠 안 됐습니다. 5월 1일이면. 그래서 이때 당시에 우리 한국산 알루미늄이 다른 나라와 함께 관세를 받게 된 경험이 있고 이 철강이 우리나라까지 정말 관세를 받게 될지 안 될지에 대한 여부는 내일 발표 때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한국산 철강 역시 관세를 받게 된다라는 소식이 들려온다라고 하면 사실상 이거는 악재로 우리가 좀 판단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더 드는데요. 근데 또 하나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참 복잡하죠. 이게 우리나라 역시 철강 관세를 받는다고 한들 다른 나라 대비해서 적게 받는다. 또 이런 소식이 들리면 또 호재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됐냐면 한국 처음에는 알루미늄 관세가 나온다라는 소식 때문에 알루미늄 관련주들이 크게 급등을 했어요. 근데 막상 열어보니까 한국도 알루미늄 관세를 받네? 라는 소식 때문에 다시 주가가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다시 주가가 상승을 했었던 이유가 타 국가 대비 한국에 대한 이 관세율이 적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 국가는 뭐 몇십 프로 봤을 때 동안 우리 알루미늄 한국산은 2%, 3%밖에 관세를 안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상 타 국가 대비 관세율이 낮았기 때문에 또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주가가 올라갔었던 기록이 있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결국에는 자 일단은 이 우리 하이스틸 같은 경우에는 또 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정말 이 하이스틸이 관세를 받을지 안 받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발표가 나와봐야지 아는 문제이긴 하지만 추후에 발표가 나왔을 때 한국산 역시 관세 적용 대상이 된다 이런 소식이 있으면 잠깐 주가가 올라갈 수는 있지만 다시 하락하는 계기가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만약에 한국산은 배제된 채로 중국산만 관세를 한다 뭐 이런 사실상 뭐 또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감으로 또 추가 상승이 뭐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차트로 들어와서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호재도 설명을 드리지만 안에 실질적인 내용을 까보게 돼서 여러분들 투자의 판단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악재와 호재 모두 양면성을 알려드린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저는 직장인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뉴스를 계속해서 챙겨보는 것도 사실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저희 대기업에서는 해당 관련된 내용을 무료로 전달해 드린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영상을 보실 때 뭐 사실 그냥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해당 영상을 조금 응원해 주시는 차원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좀 부탁드리면서 차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엊그제 이제 5월 9일날 주가 상승이 27% 나오면서 드렸던 말씀이 이 과거와 조금 흐름이 다르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자 과거에서는 주가가 같은 이슈가 나왔어도 유지를 하지 못한 채 항상 종가에는 굉장히 많은 차익 매물 실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항상 종가 때 고가가 29% 달성하면 뭐합니까? 종가가 18%, 10% 이상 하락하게 되면서 윗꼬리가 더 많은 모습들을 보여줬었다. 그게 아니면 사실 항상 음봉 마감 해주거나 이 둘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종가 마감은 좀 다르다라고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몸통이 윗꼬리보다 더 많다라는 것은 어떤 기대감과 매수 심리가 더 많이 붙었고 무엇보다 이 거래량 속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거래 대금 자체가 굉장히 많이 붙었기 때문에 2차 파동으로 가는 길목에 있다. 이렇게 또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시간으로 상한가를 가게 됐습니다. 먼저 축하한다라는 말씀 다시 한 번 더 좀 드리면서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음으로 봐야 되는 구간들이 어딘가 이걸 좀 보겠습니다. 일단 과거에도 항상 저항을 많이 받았었던 부분이 내일도 저항을 받을 확률이 아무래도 높겠죠. 그래서 내일 일단 시장가 그러니까 시초가가 어느 정도 형성되냐에 따라서 사실상 좀 달라지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 4,300원 위로 좀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1차적으로는 해당 저항을 항상 받았었던 여기 구간에서 저항을 좀 받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4,300원 아래에서 시작한다라고 하면 여기 구간이 1차적인 저항대가 된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상승이 나오게 되면 1차적으로 여기가 제가 앞전에 1차 파동 그리고 2차 파동으로 가는 길목이라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2차 파동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고점 맞고 내려오면 결국에는 한 개, 두 개, 세 개의 3파동이 만들어지는 경우거든요. 그러면 이제 단기적으로는 다시 하락을 할 수 있다는 점 우리가 또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내일 이제 만약에 그 발표가 나오고 이제 끝나게 되면 뭐 주가가 위로 가 있느냐 또는 차익 실현 매물에 의해서 단기 재료로 또 소멸에 의해서 내려갈 수 있거든요. 종가째쯤에. 그러한 리스크들도 우리가 확인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큰 힘 주시면서 전 또 내일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인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